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제약회사가 이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마약 중독 현상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세계 최대의 제약회사인 존슨앤존슨이 진통제를 제조하는데 이 처방약으로 인한 마약 중독 현상 그리고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 케이스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 제약회사가 진통제 제조를 위해서 아편 재배 회사와 계약을 갖고 있고 또 이 아편 성분을 다른 제약회사에까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회사의 영업활동을 클리브랜드 디스트릭트 법원의 타드 버크먼 판사는 미국 사회의 마약 위기의 책임자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비슷한 제소가 40개 주에 있는 약 2,000개의 시와 카운티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제 판결이 이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존슨앤존슨 제약회사는 세계 최대의 제약회사일 뿐 아니라 가정의약품을 제조한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이비 파우더라든가 비누라든가 밴드에이드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만들어 왔는데 이제는 마약 위기의 주범으로 이미지가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내린 제약회사와 마약 중독 위기와의 상관관계는 어떤 것인지 또 그 법적인 책임의 일원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재판의 원고는 오클라호마의 주 검찰입니다. 이 주에서 2000년 이후에 존슨앤존슨의 진통제를 과다 복용하고 사망한 사람이 6,000명에 달합니다. 1999년 이후에 전국적으로 통계를 보면 약 4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주에서 2017년도에 진통제를 처방한 건수가 1시간당 479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이에 대한 보상으로 5억 7,200만 달러를 내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국의 마약 위기가 오래된 것이지만은 재판에서 제약회사가 마약 위기에 책임을 지라 하는 판결을 내린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원고 측인 오클라호마 검찰의 주장은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 존슨앤존슨이 미국 내 제약회사들이 제조하는 진통제로 들어가는 아편 성분의 60%를 제공하는 공급처다. 둘째, 존슨앤존슨의 자회사가 2개 있는데 이 회사들이 아편 재배 경작자와 계약을 갖고 있다. 그래서 직접 아편 재배를 한다든가 처리, 공급의 역할을 그동안 해왔다. 세 번째는 존슨앤존슨이 2000년에서 2011년 사이에 판매 직원들을 15만 번이나 주내에 있는 닥터들을 방문하게 해서 이 아편 성분을 담고 있는 진통제의 판촉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또 이 회사는 주로 여성, 10대 그리고 퇴역 군인들에게 이 약의 안전성을 PR해왔다. 고로 결과는 이 마약 성분이 높은 진통제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나게 했고 또 중독자가 증가하게 됐다. 그런 주장입니다. 2000년 이후에 6,000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중독 현상을 일으켰다는 것. 이 현상은 2015년도 18년 3년 사이에 무려 1,800만 개의 처방전이 나오면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제 존슨앤존슨 측의 주장은 이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약은 처방약이고 연방과 주의 감독을 받고 제조한 것이고 그리고 합법적인 성분으로 제조된 약품이다. 우리가 피해자에게 동정심을 갖고 있지만은 이는 우리의 법적인 책임은 아니다. 라면서 항소의 뜻을 강력하게 비췄습니다. 법이론적으로 재판부는 제약회사가 공적 불법 방해를 저질렀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Public nuisance라는 개념인데 주로 공공소음이라든가 공해의 피해에 관한 법 이론인데 제약 행위에는 처음으로 적용이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와 유사한 제소가 이제 대거 등장할 것이라는 것인데 현재 40개 주에 있는 약 2,000개 시, 카운티 등에서 유사한 제소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만일 이 제소 시에 제약회사가 모두 패소를 하게 되면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제약회사가 사라질 수도 있고 진통제는 더 이상 제조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예상도 할 수가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존슨앤존슨이 아편 재배 경작의 계약을 가지고 있고 이 생산 처리와 공급에 직접 관련을 한 것이 확실하고 그리고 전국 제약회사가 제조하는 진통제 속의 마약 성분 60%를 공급하는 공급처인 만큼 다른 도시들이 제소할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바크만 판사가 원고 측의 요구를 다 들어준 것은 아닙니다. 원고 측은 모두 170억 달러를 요구했었습니다. 그 근거로는 앞으로 30년 동안 피해자의 치료라든가 응급치료라든가 경찰 소방서의 출동비라든가 소셜 서비스의 경비라든가 중독자 치료라든가 이런 데 드는 돈을 다 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첫 해에 드는 돈 5억 7,200만 달러만 지불해라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미국 내 마약 위기는 오래됐습니다만은 첫째로는 타국, 주로 남미 등에서 밀수돼 들어오는 검은 손의 마약이 있고 또 지금처럼 제약회사에서 합법적으로 제조한 진통제에 의한 중독 사망도 있습니다. 20년 동안 40만 명이 진통제 과다 복용으로 사망을 했고 이 피해가 40개 주 2,000개 도시에서 발생했다는 건 놀라운 숫자입니다. 그러나 이 현상을 진통제를 제조하는 제약회사의 책임이라고 판결한 이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질 것인지는 아직은 미상입니다. 이 담배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1998년도 46개 주의 주 검찰이 4개 주요 담배 회사를 제소했을 때 약 3,680억 달러의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25년 동안 지불하도록 됐었습니다. 이 판결은 이 담배의 피해가 의학적으로 자명한 것으로 증명이 됐고 또 이러한 각종 질병의 발생, 암이라든가 기관지 질환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인이 됐고 여기에 대한 보상 또 공공질병 치료의 필요성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결국 이 돈은 이제 메디케어 또는 헬스케어 이 차원에서 쓰여지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담배 회사들이 담배 포장에 경고문을 게재하는 것을 의무화했다든가 또는 담배 광고를 제약한다든가 이런 것이 이제 FDA와 합의가 됐었습니다. 이번에 제기된 마약 위기와 제약회사의 관계는 이와는 좀 다른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사회 현상이 이제 바뀌고 법 이론 적용도 변화를 하게 되니까 앞으로 이 제소가 어떻게 규결될 것인지가 관심사입니다. 이 제약회사의 법적인 책임과 또 소비자들이 내게 되는 이제 약품 가격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데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2,000개의 제소가 어떻게 규결될 것인지 여기에 달려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 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Kim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월 27일 화요일 KC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브라질 정부가 주요 7개국이 마련한 아마존 열대우림 화재 진압 지원금 2,200만 달러를 거부했습니다. 약 4주째 아마존의 화재가 계속되는 가운데 브라질 당국은 아마존의 화재는 통제 가능한 상황이라며 세계 정상들의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관련 내용이 공개되자 프랑스 대통령이 아마존 지역 국가에 비합리적이고 불필요한 공격을 한다며 G7 동맹을 앞세워 자신의 의도를 숨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유럽 식민지 시대의 사고로 이웃나라의 내정에 간섭한다는 비판입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오늘 자신과 만날 의사가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이란에 대한 제재부터 해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국영TV 연설을 통해 미국이 해야 할 첫 번째 조치는 이란에 부과된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제재를 철회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란은 항상 대화할 준비가 돼 있었다며 긍정적 변화를 위한 열쇠는 워싱턴의 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대선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선거 초반 강세를 나타내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3위로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몬머스 대학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20%의 지지율로 동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19%로 3위를 기록했는데 지난 6월 조사에 비해 13%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세계적인 제약회사 존슨앤존슨이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의 효과를 과장하고 중독 위험은 의도적으로 축소해 광고했다는 혐의로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이 판결은 미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오피오이드 남용 관련 소송 2천여 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오클라호마주 클리블랜드 카운티 지방법원의 타드 발크먼 판사는 존슨앤존슨의 공적 불법 방해 혐의로 5억 7,2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시카고 공립학교가 파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교사 노조는 시장이 제시한 5년간 16%의 봉급 인상안을 거부했습니다. 시당국가 노조는 8일 동안 새 임금 계약 협상을 벌였으나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양측의 합의가 없을 경우 오는 9월 25일부터 시카고 공립학교는 파업에 들어갑니다. 시카고 사회활동가 그룹은 로릴라이프 시장에게 평점 D를 줬습니다. 이들은 시장의 무숙자 정책과 이민구 경찰 정책에는 F 점수를 줬는데 시카고 경찰 책임제 조례에 대해서는 D를 줬습니다. 현금 수송차의 운전기사가 동전 50만 달러를 훔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28살 카메룬 보만, 그는 현금 수송 시에 동전을 수시로 빼돌렸고 100달러짜리 지폐 2만 5천 달러도 절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현금 수송을 의뢰한 고객 회사의 신고로 밝혀졌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최고 81도, 최저 58도. 내일도 맑고 쾌청한 날씨 보이겠고 낮 기온은 오늘보다 내려가겠습니다. 내일 최고 75도, 최저 58도. 목요일, 금요일 계속해서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목요일 최고 82도, 최저 61도. 금요일 최고 75도, 최저 61도입니다.